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세키로입니다. 16세기 일본 전국시대 말기 일본 전체를 불사른 전쟁의 불씨는 아직까지도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일본 북부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아시나국. 역시 그 불꽃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나국은 원래 해당 지역의 토착 세력이었으나 외부 세력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성 아시나 이씨는 아시나 도당을 이끌고 국가 찬탈의 난을 일으켜 아시나국을 수복하게 됩니다. 아시나 도당에 고용된 용병 닌자 올빼미는 전투 후 병사들의 시체로 가득한 전장을 지나다가 죽은 병사들의 검을 훔치던 소년을 발견합니다. 올빼미는 소년의 얼굴을 자신의 대퇴도로 살짝 긁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들개가 마음마저 잃었구나 라며 심드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던 소년은 오히려 자신을 뵌 올빼미의 대퇴도 끝을 꽉 붙잡습니다. 소년의 패기가 마음에 든 올빼미는 소년을 양자로 거두고 늑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수년 후 늑대는 올빼미에게 자식으로 거두어진 이후 오랜 수행 끝에 숙달된 장년의 닌자가 되었습니다. 올빼미는 늑대에게 앞으로 모실 주군을 소개하며 닌자의 철칙을 명심하도록 일러둡니다.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내 가슴 속에 새겨놓거라. 주군은 절대적이다. 목숨 걸어 지키고 사로잡혔다면 반드시 되찾아라. 아시나 이신의 국가 찬탈의 난 이후 20여 년 아시나국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길러준 의부와 지켜야 할 주군을 모두 잃고 아시나성 저수 진지 우물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우산을 쓴 한 여인이 꽃창포로 만들어진 문서를 떨궈 늑대에게 그가 모든 것을 잃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문서에는 늑대의 주군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를 찾아갈 것과 주변에 경비가 있긴 하지만 늑대라면 칼 없이도 숨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는 늑대가 잃어버렸던 숙명을 되찾아줍니다. 무기 없는 늑대는 풀숲에 숨거나 절벽에 매달리는 등 자신의 기량만을 이용해 아시나군이 경비하고 있는 망월대에 침투하는 데 성공하여 자신의 주군인 계승자 쿠로를 접하는 데 성공합니다. 계승자는 늑대에게 늑대의 검인 쿠사비마루를 다시 하사하며 주종의 약정에 의거해 자신을 목숨 걸어 섬길 것을 명하고 늑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승자 쿠로는 저수 진지에 있는 구멍을 통해 아시나국을 떠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늑대에게 구멍까지 가는 길을 확보하고 난 뒤 갈대 피리를 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늑대는 쿠로가 안전히 피신할 수 있도록 경로상의 모든 위협과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여 쿠로가 따라올 길을 정리한 뒤 아시나를 떠나는 구멍 앞에서 갈대 피리를 불어 쿠로를 불러내었습니다. 구멍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넓은 갈대밭 한가운데에는 아시나국의 대장군 아시나, 게니치로가 늑대와 계승자 쿠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니치로는 쿠로를 구금한 장본인으로 다시 계승자를 끌고 아시나성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늑대는 쿠로를 지키기 위해 게니치로와 싸움을 벌입니다. 강력한 상대인 게니치로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늑대는 왼팔과 계승자를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얼마 후 늑대는 황폐한 절에서 깨어납니다. 잘려나간 왼팔이 있던 자리에는 묘한 장치가 달려 있었고, 곁에서 추레한 형상을 한 불상을 깎던 정체 모를 노인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었나 보다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그 절에서 불상을 깎는 늙은 승려로 자신이 사용하던 의수를 늑대에 잃어버린 왼팔 대신 달아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아직 자신의 주군이 살아있단 말을 듣게 된 늑대는 닌자의 철칙에 의거 사로잡힌 자신의 주군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늑대는 즉시 길을 떠나 아시나성에 침투해 사무라이 대장들과 아시나군의 생체병기인 적기, 그리고 성문지기 오니교부를 무찌릅니다. 수비군이 풀어둔 불소를 제압하여 아시나성 본성에 도착, 기와지봉 위에서 습격해오는 도당의 심부름꾼들인 쏙독새 닌자들과 본성 안에서 대기 중인 아시나류 사무라이들을 무찌르며 마침내 천수각 최상층에 도달합니다. 그곳 막루에서 쿠로를 압박 중이던 게니치로와의 재대결 끝에 그를 처치하고 쿠로를 되찾는 데 성공했지만 변약수를 이미 복용한 게니치로는 부활에 도주합니다. 계승자 쿠로는 용륜의 본질이 인간의 삶 자체를 비틀어버린다는 것에 걱정합니다. 쿠로는 아시나국을 벗어나는 것보다 용륜을 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결론짓고, 이를 위해 선대 계승자인 타케루가 남긴 기록을 비롯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원의 향기를 통해 갈 수 있는 기원의 궁에 액룡의 눈물과 불사자를 죽일 수 있는 불사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구해 올 것을 부탁합니다. 늑대는 주군의 명을 받들어 불사배기가 숨겨진 금강산 선봉사와 기원의 물이 가장 짙게 고여 선향을 피우기 위한 꽃이 필 수 있는 낭떠러지 계곡, 그리고 잉태의 돌이 모셔져 있다는 아시나 밑바닥으로 향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친 늑대가 아시나성 본성으로 돌아오자 그곳은 고영 도당을 비롯한 내부군의 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수강 막루로 올라온 늑대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의부 올빼미와 재회합니다. 올빼미는 계승자의 힘인 용륜을 손에 넣고자 3년 전 히라타 영지에서 죽음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늑대는 과거 히라타 영지가 도적단에게 약탈당한 사건의 배우가 자신의 의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올빼미는 닌자의 첫 번째 철칙에 따라 아비로서 늑대에게 계승자를 버리라고 명하는데, 여기서 철칙을 등지고 계승자를 지킨다면 올빼미와 싸워 그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철칙에 따라 계승자를 버린다면 수라 엔딩을 보게 됩니다. 올빼미를 쓰러뜨린 늑대는 그가 갖고 있던 상행의 향나무를 입수하고 여기에 향기로운 수련과 잉태의 돌 및 불사배기로 흘린 계승자의 피를 배합해 기원의 향을 피웁니다. 기원의 향기가 몸에 밴 늑대는 잉태의 돌을 모시고 있던 장소에 남아있던 그를 바탕으로 가마에 앉아 기원을 하자 거대한 집단 거인에 운반되어 기원의 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문지기인 파기승을 처치하고 궁내로 들어갔으나 기원의 궁궐은 수몰되고 방치되어 반폐허가 되어 있었고, 변약수로 인해 인간의 생기를 빨아먹는 요괴가 된 귀족들과 목이 길고 번개를 다루는 오카미 영우사들만 잔뜩 있었습니다. 늑대는 접전 끝에 이들을 처치하고 신령의 비단잉어에 쫓기며 기원의 궁 호수 밑으로 잠수해 들어가 기원의 궁궐 내부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바위산 꼭대기 신역에 도달해 그곳에 모셔진 액룡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드디어 신역에서 늑대는 액룡을 만났고 게니치로와 싸우면서 터득한 외반을 이용해 액룡을 무력화시킨 뒤 불사배기로 눈 밑을 베어 용의 눈물을 받아옵니다. 그 후 계승자의 거처로 돌아왔지만 늑대가 기원의 궁에서 사투를 벌이던 동안 아시나 이씨는 병으로 서거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아시나국은 내부군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아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늑대는 계승자 쿠로가 이미 탈출해 자신이 게니치로에게 왼팔을 잃었던 갈대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에마에게 전해 듣고 아시나군과 내부군이 뒤엉킨 아수라장을 뚫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쿠로에게 상해를 입혀 강제로 용륜을 취한 게니치로가 검은 불사배기를 들고 서 있었고, 늑대는 쿠로의 말에 따라 게니치로를 막기 위해 그와의 마지막 대결에 돌입, 게니치로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러자 게니치로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황천에 있던 전성기의 검성 아시나 이신을 소환합니다. 부활한 이신은 손자의 마지막 부탁인 아시나의 부흥을 들어주기 위해 늑대와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 이신은 늑대와의 최후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늑대에 의해 무사다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쿠로에게 용의 눈물만 먹이거나 용의 눈물과 함께 상행의 꽃 또는 얼어붙은 눈물들 중 하나를 곁들여 먹이는 것에 따라 엔딩이 결정되며, 이어지는 엔딩은 수라 엔딩을 제외한 3개의 엔딩 중 하나입니다. 세키로의 엔딩은 4가지가 있으며 중요한 첫 분기는 올빼미의 명령을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에 있습니다. 수락할 경우 수라 엔딩으로 직행하고, 거절했다면 조건을 만족했다는 전제 하에 스토리 마지막에 엔딩 선택지 셋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올빼미의 명령을 거절한 이후 용의 눈물, 상행의 꽃, 얼음의 눈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힘들게 상행의 꽃과 얼음의 눈물을 얻어놓고 괜히 쿠로에게는 용의 눈물만 줘서 불사 끊기 엔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키로에 등장하는 모든 보스들을 만나려면 적어도 2회차는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서브 스토리의 모든 선택지 결과까지 보고 싶다면 적어도 4회차는 해야 합니다. 코타로 스토리와 쿠마노 진자에몬의 경우의 수가 4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세키로는 진 엔딩이라고 불리는 엔딩이 없습니다.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 일종의 열린 결말로 볼 수 있습니다. 세키로는 액션 게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반사신경으로 적의 공격을 연속적으로 막아내고 화려하게 공격하는 피지컬 중심의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직접 해보면 예상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했듯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투 게임인데다 정신없이 달려드는 적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피지컬이 높아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좀 다른 편입니다. 세키로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눈으로 관찰한 정보들을 머리로 분석해야 하는 학습 중심의 게임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게임의 특징과 정교하게 설계된 레벨 디자인을 분석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튕겨내기는 공격을 쳐내고 반격의 기회를 얻는 패링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키로는 공격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가드를 하는 직전 가드를 중심으로 전투를 풀어가며 이 튕겨내기에 성공하면 적의 체간 게이지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튕겨내기와 공격을 통해 적의 체간 게이지를 다 채우면 적을 일격으로 죽일 수 있는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적의 체력을 다 깎아내지 않아도 체간 게이지만 충족시키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키로의 전투는 적의 공격을 피하기, 공격하기를 통해 체력을 줄이는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 달리 적의 공격권으로 들어가기, 공격을 받아내기, 공격하기라는 인파이팅적인 방법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체간 채우기를 목표로 합니다. 체간 게이지는 적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튕겨내기에 실패해서 일반적인 가드를 하게 되면 플레이어의 체간 게이지가 상승하고 체간이 다 채워지면 잠시 자세가 무너지며 적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플레이어는 가드보다 튕겨내기가 안전하고 이득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적의 패턴을 관찰, 예측해서 정확한 튕겨내기 타이밍을 익힐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세키로는 다크소울의 회피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방식보다는 튕겨내기를 통한 적의 체간을 깎는 검술 대전입니다. 패링의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판정이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세키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패링을 통한 적의 체간 쌓기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과 보스의 패턴을 익혀서 적용하는 건 다크소울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하다 보면 세키로는 액션 게임을 탈을 쓴 리듬 게임이라는 평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적응만 하면 칼과 칼이 맞붙는 검술 액션의 재미있는 손맛을 느끼게 됩니다. 다크소울과 달리 스태미너 게이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피 한 번 하고 많은 게 아닌 회피 후 도주나 치고 빠지기 등을 수월하게 구사합니다. 주인공의 달리기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적이 어지간해서는 따라잡지 못합니다. 다크소울의 달리기 제한에 답답했던 사람이라면 속도감을 느끼며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크소울은 사다리 정도만 사용했지만 세키로의 닌자이기 때문에 위, 아래 종횡무진 활보하면서 스테이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인사라는 쾌감이 정말 좋습니다. 기대를 했던 건 닌자답게 위, 아래로 이동해 가면서 현란하게 싸우는 이미지를 그렸지만 전투는 평면적입니다. 적들이 수직으로 쫓아오고 하는 액션은 없습니다. 플레이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사를 실패하거나 도주를 할 때 상하로 움직이면 적들은 바보가 됩니다. 한숨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일반 적과 보스가 반복적해서 등장합니다. 중간 보스는 2번씩 싸우다고 보면 되고 일반 적 종류도 그리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나왔던 적들이 계속 나오고 후반부에 가면 질린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다크소울보다는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물론 적응하면 계속하다 보면 할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부 중간 보스들은 다른 몬스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보스에 반복적으로 도전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거추장스럽게 하는 건 클리어하는데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크소울처럼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획득하지도 않습니다. 초반에 받은 검 한 자루와 스킬 개방뿐입니다. 다크소울은 여러가지 무기와 마법을 바꿔가며 사용하는 재미가 있었지만 세키로의 5의 기술은 보기와 달리 대부분 쓸모가 없어서 기본 공격만 씁니다. 평타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장점이기는 하나 다크소울처럼 반복해서 플레이할 여지는 적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존재감 없는 배경음악입니다. 배경에 어울리는 음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려 심심합니다. 세키로를 하면서 이거다 하고 꼽을 음악은 없습니다. 적에게 들키게 되면 탕 소리가 나면서 긴장감 있는 음악으로 바뀝니다. 적에게 들킬 일이 많기 때문에 늘 듣는 음악처럼 느껴지고 그 음악이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세키로 게임은 강하게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편이고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반복적인 플레이를 싫어한다면 부담 없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세키로 게임은 비추천입니다. 단, 이 게임이 주는 매운맛에 적응이 되었거나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해볼 만합니다. 대중적인 게임이라고 평하기는 힘들고 마니아들이 많이 좋아할 그런 게임입니다. 다크 소울은 고전적인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묵직한 액션과 둔탁함으로 방어와 회피와 중점을 두었고, 블러드본은 근대 유럽을 배경으로 캐릭터의 날렵한 이동과 패링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키로는 일본 중세를 배경으로 튕겨내기를 통한 검술 액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키로는 일본 문화유산을 게임에 잘 녹여내었습니다. 세키로 게임의 배경이었던 사무라이 정신, 닌자와 같은 문화유산은 일본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과거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히키코모리, 소토코모리, 프리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뜻하며 방 안에서만 지낸 지 6개월이 지났다면 히키코모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집안에 처박혀서 은둔 생활을 하는 페인이라면 소토코모리는 일본에서 몇 달간 돈을 벌고 생활 비용이 싼 동남아 같은 외국에 나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젊은 층입니다. 프리타는 정규직 이외의 취업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서 항상 승리해야 하는 근육질을 가진 남성이 아니라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요리도 잘하며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의 초식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성과주의에 몰두한 나머지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인류에게 만성피로가 나타나고 정신병, 우울증,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도 동시에 발생할 것입니다. 성과주의 사회의 과잉활동에 맞선 사색적 삶, 영감을 주는 무의와 심심함, 명상, 멍 때리기, 딴 생각하기, 휴식의 가치가 다시 한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끔 멍 때리며 딴 생각도 해보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명상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세키로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